오늘의 뜬 뉴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부분은 무죄 판결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법원 내에서도 반발이 있네요. 수원지법의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 법원 내 게시판에 글 올렸죠?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오전 7시쯤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그 두 가지만 좀 인용해서 전해드리면 일단 판결 내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선거 개입과 관련 없는 정치 개입은 뭘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 논리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겠느냐? 이것은 궤변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지록 위마라고 하는 사자성어까지 인용을 했습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이죠. 지록 위마. 그렇습니다. 예. 이 판결이 잘못됐다는 이런 취지의 이제 주장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이런 판결을 내린 배경도 언급을 했는데 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심 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 가득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네요. 아주 이례적인 그 지적인데요. 예. 뭐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파문이 일고 있죠. 네. 근데 그 글이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대법원에서 글을 삭제했다고요? 그렇든가 지금 뭐 대법원에서 직권으로 삭제를 했다고 하는데요. 좀 이것도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들죠. 이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된 위치에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독립된 존재의 판단에 그 대법원이 임의적으로 잣대를 들이대서 직권 삭제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법관의 독립적인 양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해석될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지금까지 판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린 경우가 여럿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처럼 이렇게 직권으로 삭제를 한 일은 없었죠.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뭐 왜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직권으로 삭제를 했겠느냐. 여기에 지금 뭐 이 대법원 같은 경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법원 내부 게시판 뭐 운영 지침상에 무슨 뭐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글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판사가 다른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어허.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그래서 바로 제가 아까 임의적인 판단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그거는 그 판사들끼리 이 판결이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라는 의견 구한 내지 입장 표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대법원의 판단이 옳다라고 그러니까 단언하기도 힘든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승진 심사 앞두고 이런 식의 표현들은 직설적으로 특정 개인을 또 비방한 거다. 예. 아마도 직권 삭제의 배경을 굳이 찾자면 오히려 이것을 더 이제 그 문제시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 아하. 지금 뭐 대법원에서 왜 삭제를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추정에 불과한 것이죠. 예. 뭐 법원 내부에 이런 이야기뿐 아니라 이 정치 개입은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논리에 대해서는 뭐 여기저기서 비판 성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뭐 논평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여러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또 뭐 이 법률 전문가들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선거 국면에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을 이렇게 딱 잘라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지적이 뭐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정치 관여를 했는데 선거 개입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 운동이라고 하는 잣대를 댔는데 예. 선거 운동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그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었다. 이 재판부의 판단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지금 이런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다음에 그러면 국정원 직원이 트윗글을 통해서 당시 박근혜 후보의 후원 계좌 전화번호까지 ARS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면서 나는 다수통했어요. 여러분 전화하세요. 이런 식으로까지 그럼 댓글을 올린 적도 있다. 어허.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 예. 이런 사실을 앞세워서 반박을 하는 내용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뤄지려면 일단 뭐 항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검찰이 항소하느냐 마느냐도 좀 미묘한 것 같더라고요. 내부 분위기가 어떻게 지금 읽혀집니까? 지금 이제 왜 비교가 되냐면 며칠 전에 이른바 북한 직파 간첩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이거에 예. 대해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랬죠. 그러자마자 이제 검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심의 유감이라는 아주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입장 표명을 했는데 예. 이번에는 아무 얘기가 없거든요. 예. 어제 선고가 내려진 후에 장시간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저녁 7시가 넘어서야 그냥 판결문을 분석한 뒤에 결정하겠다. 이런 아주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을 한 거죠. 예.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선거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주체가 바로 당시 특별수사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수사팀 멤버들이 전부 다 해체가 돼서 거의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하면서 항소를 주도해 들어갈 수 있는 과연 주체가 검찰 안에 있느냐. 이 문제가 일단은 좀 그러니까 그 눈에 들어오는 것이 되겠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항소를 포기하기 힘든 게 결과적으로 선거법 적용해서 기소가 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수뇌부가 설령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거 뭐 항소 포기나 또 이렇게 가버리면 이 화살이 또 검찰에 모든 게 쏠려버리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일단 시간을 두면서 계속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며칠 걸리겠군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